지장간이 보여주는 생명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계절은 수왕절은 겨울, 모광절 봄, 화왕절 여름, 금왕절 가을로 분류되고 수왕절은 해자축, 모광절은 인묘진, 화왕절은 사오미, 금왕절은 신유술 등 월별로 분류됩니다. 먼저 겨울인 수왕절 해자축월입니다. 해월은 겨울의 첫 달로 목의 장생지이고 지장간은 무갑임입니다. 절기로는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과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장간 무갑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입동에 이르러 양토적인 작용력 무토는 추분 이후 술월에서 소극적인 응축의 극대화를 이룬 홀로 남은 씨에 대한 적극적인 응축을 시작하고, 소설이 지나면서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씨 신금은 눈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씨 속의 잉태의 기운 임수는 내년에 태어날 간목의 기운인 생명력을 품으면서 사실상의 잉태를 이루게 됩니다. 해가 목의 장생지인 이유입니다. 소설에서 대설까지 눈 덮인 대지 안에서 신금씨는 응축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간목의 기운이 동지에 이르러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자월입니다. 자월은 수왕절의 왕지로 지장간은 여기와 정기뿐인 임계입니다. 절기로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과 겨울의 정점인 동지가 있습니다. 동지는 잉태의 기운이 탄생의 기운으로 바뀜과 동시에 양화의 기운인 병화도 함께 시작되는 시점이죠. 지장간 임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월 대설이 되면 적극적인 응축을 받아온 신금은 동지에 이르기까지 응축의 극대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잉태의 기운 임수는 밝음의 기운인 정화의 도움을 받아 입춘에 태어날 생명으로서의 잉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동지에 이르면 임수는 잉태를 이룸과 동시에 개수로 탈바꿈하고, 이때 양수적인 작용력 무토는 탄생의 기운 개수에 제1차 발령의 기운 병화를 품게 함으로써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숙성기를 준비합니다. 축월입니다. 축월은 수왕절의 끝달인 작용지로서 지장간은 계신기입니다. 절기로는 추위가 시작되는 소한과 큰 추위를 의미하는 대한이 있습니다. 축월은 겨울인 수에서 봄인 목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얼핏 수생목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듯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행에서 다른 오행으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어느 계절이든지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므로 대지의 작용력에 의해 산고를 치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장간 계신기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동지에서 잉태된 탄생의 기운 개수는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소환에서 음토적인 작용력인 기토의 품 안에 자리를 잡아 생명력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대안에 이르기까지 응축의 기운이자 씨인 신금의 품에서 더욱더 성숙된 생명력으로 성장합니다. 대안이 되면 기토는 신금 씨에게 신원을 열 수 있도록 작용력을 펼침과 동시에 큰 추위를 받아들여 오히려 토생금, 금생수로 개수의 생명력을 보듬어 입춘이 되면 양수적인 작용력에 의해 생명으로 탄생해서 무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오행은 균형을 이룬 음양이므로 지장간 또한 상호간의 작용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신기 세 지장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면 생명으로의 탄생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설사 탄생을 했다고 해도 가을에 결실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입동에서 시작된 추위는
대안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얼어있는 땅 밖은 가장 춥지만 땅속은 오히려 그만큼 따뜻합니다. 그래서 대안에 이르면 씨눈이 열리는 것이고 만물이 입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뿜는 것이죠. 반대로 이파에서 시작된 더위는 대서에 이르면 가장 극성을 이루는데 이때 땅속은 오히려 그만큼 시원합니다. 그래서 대서에 이르면 입추의 숙살지기를 바라보면서 병화가 아닌 정화와 함께 익어가기에 극대화를 이루게 됩니다. 땅속의 물은 춘분에서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추분에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봄인 모광절 인묘진월입니다. 인월은 장생지 인사신해 중 모광절의 첫 달로 지장가는 무병갑입니다. 절기로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과 봄비가 내려 새싹을 돋는다는 우수가 있습니다. 지장간 무병갑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입춘에 이르면 추골에서 기토와 신금에 의해 숙성된 개수는 양토적인 장력 무토에 의해 땅속에서 제2차 발령의 기운 병화를 얻음으로써 맹아인 간목으로 탄생하고 우수에서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싹이 간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어나는 기운 병화에 의해 활력을 품게 하며 경칩에 이르기까지 신금의 응축의 기운인 비바람, 봄눈, 추위 등의 시련과 병화의 활력에 힘입어 자력에 의한 성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땅속에서 맹화가 눈을 떠 사실상 하늘을 보는 시기는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지음이 됩니다. 수생목이라는 이치에 의해 생명력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모습이죠. 이때부터의 개수는 간목의 생명력으로서의 바탕인 탄생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음용수로서의 물 역할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인월은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를 푸는 유일한 한 달입니다. 여기서 병화는 간목이 성장하는 데에 필수적인 활력입니다. 이 활력이 4월 입하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운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인월이 화의 장생인 이의입니다. 묘월입니다. 묘월은 사왕지 묘오유자 중 모광절의 가운데 달로 지장가는 갑을입니다. 절기로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과 봄의 정점인 춘분이 있습니다. 지장간 갑을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경칩에 이르면 인월에서 자력으로 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룬 간목의 기운과 병화의 피어나는 기운을 바탕으로 음목의 기운인 확장력을 갖추기 위한 입눈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봄의 정점인 춘분을 지나면서 목기운이 극성을 이룸과 동시에 간목으로서의 성장이 멈추면서 준비된 입는 자리에서 잎인 을목이 나오기 시작, 청명에 이르기까지 잎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진월입니다. 진월은 무광절을 화왕절로 바꾸어주는 작용지로 지장가는 을계무이며 절기는 청명한 봄날 봄농사를 시작한다는 청명과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고구가 있습니다. 지장간 을계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청명에 이르면 춘분에서 나오기 시작한 잎 을목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고구가 되면 생명력의 기운이자 잎인 을목은 때마치 내리는 봄비 개수의 도움을 받아 양토적인 작용력과 더불어 꽃눈을 열기 시작하며 고구를 지나 잎하에 이르면 개수는 무토에 의해 제3차 발령의 기운을 얻음으로써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을목은 꽃과 함께 춘분에서 활동 시기를 함께 시작한 결실의 기운 경금이 생명력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고구에서 내리는 비는 수생목으로 나무를 살찌우고
나무는 목생화로 꽃을 피우게 되므로 개수는 탄생의 기운으로서의 본연의 의미도 있지만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한편 음용수로 쓰인 개수는 나무의 몸이나 사람의 몸 안에서 생극합충이라는 신묘한 작용력을 거쳐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이루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인개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남에 의한 변화만 이루었을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